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전자심 지식방송 유튜브 진행 맡고 있는 고우성입니다. 오늘은 표준화를 근간으로 한 소형 데이터 센터 및 서버룸을 위한 공간 절약 및 효율화 솔루션 제시. 네, 되게 긴데요. 오늘 아주 내용은 아주 구체적이면서 우리가 현업에 아주 딱 맞는 내용들입니다. 자, 오늘 게스트로 모신 분은 APC 코리아의 천재용 상무님 모시고 지금부터 1시간 동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무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자, 오늘 이제 어떤 얘기를 해주실 건가요? 네. 오늘 이제 저희가 IT에서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분들이, 우리 이제 고객분들이 많이 계신데, 오늘은 네. 특히 이제 소형 전산실을 네. 계획하거나 구축할 때, 네네. 저희가 공간 절약, 그 다음에 이제 어떤 효율화를 추구하는 그런 솔루션을 구체적으로 제가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소형이라고 했는데요. 네네. 우리가 소형차, 중형차, 대형차도 있듯이. 네네. 우리가 소형 데이터 센터, 네. 소형 전산룸이라면은 어느 정도의 규모랄까? 어떤 정의가 어떻게 되나요? 소형. 예,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소형의 어떤 이게 뭐 학문적으로 딱 나온 답은 없지만 네. 일반적으로 제가 이제 고객분의 전산실을 네. 조사한 결과 렉으로 기준한다면은 렉 5개에서 한 렉 40개, 50개가 네. 제가 소형을 할 수 있고 네. 공간적인 측면으로 본다면은 네. 약 10평 전후에서 한 30평에서 40평 네네. 이 정도가 제가 소형 전산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게 이것에 해당되는 뭐 회사라면은 요즘 어떤 SMB 중견기업이라든지 SMB 쪽이고 아니면 대형 데이터 센터 지역 본부 센터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네, 아주 뭐 정확하게 지금 네.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런 현재 소형 데이터 센터들은 이런 지금 말씀해 주신 레인지에 있는 소형 데이터 센터들은 우리나라에서 어떤 현황은 어떤지 한번 네. 그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네, 제가 현재 우리 사용자들이 소형 데이터 센터에서 갖고 있는 어떤 문제점을 말씀드리기 전에 현재 그분들은 네. 가장 소형 전산실에 대해서 원하는 거는 사실 가용성입니다. 네. 그래서 고가용성을 유지하기를 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여기 언급은 프레젠테이션 차트에는 없지만은 그 다음에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신속성, 네. 그 다음에 이제 아주 효율적인 네. 전산실을 갖기를 원하고 있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분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들은 첫 번째 IT 장비 증설에 다른 어떤 또 공간적인 네. 전원, 네. 렉, 냉각 용량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록 소형 전산실이지만은 어떤 한 특정 렉에는 고밀도 서버, 네. 뭐 구체적으로 그레이드 서버를 설치하면서 거기에서 발생되는 열 처리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소형 전산실이다 보니까 사용자분이 어떤 전문가들을 확보하고 있지 않았죠. 그래서 이제 주로 다양한 이제 엔지니어나 기술자를 불러서 사람이 설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문 업체들이 구축하다 보니까 사실은, 상당히 전산실의 가용성에 사람의 어떤 설계를 잘못하거나 구축을 할 때 어떤 문제점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어떤 전산실의 가용성 유지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소형 전산실도 최소한 5년, 네. 6년 이상의 어떤 그런 포캐스트를 해야 되는데, 그런 전산실 계획을 할 때 그런 어떤 미래 예측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죠. 네. 네. 자, 우리가 이제 소형 데이터 센터를 가지고 그냥 대강 아무렇게나 네네. 한다면은 이제 문제가 생겼을 때 아무리 소형 데이터 센터를 하더라도 어떤 중견기업이나 어떤 기업의 그렇죠. 비즈니스가 다 연관되는 제일 중요한 센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이제 비즈니스가 수답이 되겠죠. 네, 그렇죠. 네. 자, 그럼 이제 이런 소형 데이터 센터들이 지금 여기 이제 이런 식의 옛날 이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네. 옛날 생각했던 전산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앞으로 어떤 식으로 데이터 센터들이 구축 방향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지 네. 그걸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 네. 그래서 이제 지금 한국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이제 데이터 센터의 어떤 구축 방향은 네. 전산실 내에서 이제 향후 IT 자원의 변화에 따라서 예측을 가능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집약적이고, 네. 그 다음에 어떤 효율적인 데이터 센터 확보를 위해서 설계 단계부터, 그 다음에 구축, 운영, 이런 프로세스를 획기적으로 어떤 단순화하고,
그다음에 미래지향적인 어떤 그 전산실을 확보하려는 게 현재 그 하나의 방향입니다. 네네. 예. 자, 아까 맨 처음에 우리 첫 번째 장표에서 네. 표준화를 근간으로 하셨잖아요. 네. 표준화를 되게 중요시 여기셨는데, 네. 이 표준화가 도대체 어떤 이점을 주고, 네. 표준화가 있으면서 어떤 장애요인들이 없어지게 되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IT의 인프라부터 그 위에 프로세스 어떤 그 리소스에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표준화가 되어 있는데 불행하게도 이 그 데이터 센터 이제 전산실에서 기반 설비 쪽은 물리적인 요소에 대해서는 표준화가 없다는 거죠. 네. 그렇지만은 우리가 그 핵심 기반 설비의 표준화를 통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사람의 실수를 최소화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기반 요소의 핵심인 파워 쪽하고 쿨링 쪽을 네. 하나의 그 표준화를 통해서 모듈로 해서 핫스와 퍼플 컴포넌트를 제공함으로써 우리가 그 고가형성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표준화를 통해서 우리가 UPS하고 쿨링 무정전 전원 장치와 쿨링 장치를 모듈화를 할 수 있고 이 모듈화를 통해서 설계 단계에서 자동화로 설계할 수 있고 공장에서 미리 프리테스트가 가능하다는 거죠. 네네. 그 다음에 이 프리테스트가 가능한 부품들이 현장에서 전산실 구축 때 저희가 그 부품으로 완전히 그 레고 타입으로 구축할 수 있고 향후 이런 분들이 운영했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전산실에 어떤 그 시스템 다운 없이 핫스와 퍼플로 네. 저희가 교체가 가능하다는 거죠. 네. 자, 그럼 요즘 이제 보면 우리가 신문지상이라든지 가상화 네. 이런 것이 되게 많이 화두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런 것이 뭔가 가상화하고 어떤 연관이 되겠네요, 많이. 그렇죠. 가상화, 저희가 이제 얘기한다면은, 예를 들겠습니다. 네네. 어떤 한 전산실에서 렉을 100개 쓰고 있는데, 우리가 그 버추얼라이제이션, 가상화를 통해서, IT 효율화를 통해서 저희가 렉을 10개로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IT 자원을 100개에서 10개를 줄일 수 있는 굉장히 고효율성의 그 전산 자원을 저희가 쓸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기존의 전통적인 그 표준화가 안 돼 있고 모듈화가 안 돼 있는 전산 기반 설비로 가지고는 도저히 그 해결할 수 없는 거죠. 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오늘 표준화를 통해서야만이 그 모듈화가 될 수 있고 이 모듈화를 통해서 우리가 IT 자원이 어떻게 변화되고 증설되고 어떻게 그 재배치됐을 때 즉각적인 우리가 말하는 전원과 쿨링 공급을 즉각적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자, 그리고 아까 지금 초반에도 이제 가용성의 네. 중요성을 되게 강조하셨는데, 네. 이제 가용성이 담보가 되려면 이제 어떤 그 시스템의 유연성이라든지, 네. 어떤 신속성 같은 것이 이제 개런티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유연성 면에서는 어떤가요? 예, 유연성에 대해서는 제가 그 일반적으로 우리가 그 전통적인 전산실에서 IT 자원, 그 서버나 네트워크 장비가 늘어났을 때 거기에 맞게 그 공간을 네. 제공한다든가 그다음에 필요한 전원이나 쿨링을 공급하기에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누누이 제가 강조되고 있지만은 그 파워 우리가 말하는 어떤 크리티컬 파워와 크리티컬 쿨링이 표준화됐기 때문에 저희가 렉 단위, 열 단위로 열 단위로 서버가 늘어나는 만큼 현장에서 바로 즉각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고객분들이 사용자분들이 소형 전산실을 신축할 때뿐만이 아니고 네네. 비즈니스가 성장하면서 IT 자원이 늘어날 때 아주 바로 즉각적으로 열 단위로 열이라는 건 제가 말씀드린 렉입니다. 렉 네네. 단위로 바로 전원 공급과 그 다음에 쿨링을 지원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요. 네. 이게 CAD도 아닌데요. 네. 자동화 설계면 실시간 시뮬레이션 디자인 툴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예, 맞습니다. 데이터 센터 하는데 갑자기 이게 디자인 툴이 나오니까 좀 생뚱맞은데 예, 이게 예. 무슨 말입니까? 예, 이게 네. 제가 그 전산실을 저희가 그 구축할 때 그 자동화된 그 설계 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네.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도 소형 전산실이나 중대형 전산실을 할 때 이런 자동화된 설계 툴이 없이 디자인을 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고객분들이 사용자분들이 소형 전산실을 확보할 때 렉당 그분들이 3kW든가 5kW 밀도를 정해가지고 이런 자동화 툴을 이용해가지고 실시간으로 구축하기 전에 네. 사용자분들이 가질 수 있는 전산실을 미리
실시간으로 검증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런 부분들을 자동화된 툴로 해서 정확한 설계를 통해 가지고, 저희가 미래 예측한 전산실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좀 고가용성과 그 다음에 향후 미래 확장 시에도 네.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겠죠. 네. 우리가 뭐, 새로운 이제 주택이라는 아파트 들어갈 네. 때 뭐, 인테리어 디자인을 이런 식으로 시뮬레이션 해보는 거랑 거의 유사한 거겠네요. 네, 맞습니다. 네. 예. 자,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이제 전반적인 우리가 한번 소형 데이터 센터의 방향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네. 이제는 이제 좀 더 한 단계 더 좀 딥하게 네. 요소 기술별로 한번 살펴보기 전에 네. 소형 데이터 센터는 이제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네. 전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겠습니다. 사용자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사실은 이제 데이터 센터, 네. 제가 이제 오늘 소형 전산실로 얘기하겠습니다. 소형 전산실의 물리적 요소로 보면은 우리가, 파워, 네. 제품으로 보면 이제 UPS나 배터리가 분전반이 될 수 있겠죠. 네네. 그 다음에 냉각 장치, 네. 그 다음에 IT 장비를 수용할 수 있는 랙, 그 다음에 케이블링을 이제 보관할 수 있는 주변 어떤 액세서리들, 그 다음에 전산실 내부의 물리적 보안이나 환경을 감시할 수 있는 모니터링, 이런 부분들이 이제 될 수 있겠죠. 네네. 네. 자,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부터 하나하나 좀 요소 기술별로 특징적인 것들만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이제 올인원 UPS라고 그러는데요. 네, 맞습니다. 저는 이제 옛날 사람이다 보니까 UPS만 생각이 되는데, 뭐 MVP 분전반, 네? 스태틱 네. 스위치. 이게 뭐가 이렇게 주렁주렁 많이 달려 있습니까? 네. 예, 요거를 이제 말씀드리면은 과거에는 저희가 이제 우리 전산실에서 IT 장비가 가용성에 가장 밀접한 거는 사실 전원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무정전 전원 장치 UPS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붙는 배터리, 네. 그다음에 서버에 전원을 공급하기 위한 어떤 중간 매개체 분전반이라는 것도 있고, 네네. 그다음에 UPS가 문제 있을 때 다시 한전전으로 바이패스 해주는 것들이 있는데요. 네. 현재 여기서 보고 있는 올인원, 네. 시메트라 PX 제품은 한 랙 안에 이러한 모든 기능들을 UPS 기능, 배터리, 그다음에 분전반, 그다음에 UPS 문제가 생겼을 때 한전전으로 바이패스 해주는 기능, 이런 부분들이 한 세트로 표준화돼 가지고 저희가 장착돼 있는 아주 네. 예. 아니, 근데 예전에 이런 것들이 UPS가 아니라 따로 건물이라든지 네. 이런 데 설치가 되어 있는 거였잖아요. 네, 그죠? 맞습니다. 네. 예. 이제는 이러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핵심 기반 설비가 파워에 관련된 핵심 기반 설비가 전산실 상면에 IT 장비와 같이 랙 단위로 이제 공급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죠. 네. 예. 지금 이런 것들이 지금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건가요? 예, 맞습니다. 네. 한 3, 4년 전부터 국내에 이런 네. UPS가 이제 상면 위에, 전산실 상면 위에 올라가는 랙 타입의 어떤 모듈형 UPS하고 배터리가 국내에 도입했는데, 지금은 상당히 많은 고객분들이 특히 이제 중소형 전산실에 네. 이런 어떤 모듈형 UPS를 많이 도입하고 있죠. 네. 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설문조사 좀 해보겠습니다. 지금 시청자분들, 지금 사내에, IT 관리자분이나 사내에 지금 현재 데이터 센터나 전산실에 UPS가 이런 올인원 UPS를 쓰고 있다. yes. 아니다. no를 한번 눌러주십시오. 네. 한 5초간만 그냥 한번 지금 사용하고 계신 데이터 센터라든지 소형 서버룸에서 이런 올인원 UPS 쓰고 있는지, 아니면 옛날 그런 거 없이 단독 UPS를 쓰고 있는지 한번, 자, 3초간만 더 저희가 답변을 받고 한번 공유 한번 해보죠. 네. 네, 이제 그만해 주십시오. 네. 자, 볼까요? 네, 거의 비슷하네요. 네, 예. 상당히 많이, 제가 생각보다 예. 올인원 UPS가 많이 퍼져 있군요. 예, 네. 맞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이제, 요 용량은 이제 많이 쓰이는 용량 같은데. 네, 그렇죠. 네. 현재 이미 오늘
지금 많은 분들이 이 제품에 대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 알고 있는데 네. 결국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모듈형 UPS의 가장 큰 특징은 네. 사용자가 전산실에서 IT 서버나 장비, IT 자원이 늘어날 때마다 바로 우리가 UPS를 공급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네. 그리고 상면 위에 렉 IT 자원하고 같이 관리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고가형성 유지에 관리에도 굉장히 효율적인데 네. 요 지금 있는 160kVA는 쉽게 얘기해서 한 렉에 16kV 모듈 단위가 10개로 같이 네. 들어가 있고 이거는 이제 확장이 예를 들어서 16에 4개면 64k부터 그렇죠. 서버가 늘어날 때마다 하는 요 모듈을 하나씩 꼽을 수 있는 네네. 특징이 있죠. 근데 가장 중요한 게 또 뭐냐면은 이 모듈 단위당 서로 패러럴 리던던트, 그러니까 네. 백업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실시간으로. 네. 그래서 어떤 문제가 한 모듈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바로 UPS 전원 장치가 죽는 게 아니고 계속 시스템은 작동이 되고 옆에 있는 모듈을 다시 끼면은 다시 또 N+1로 네. 그런 아주 병렬 그러니까 쉽게 해서 핫스왑 퍼플이 가능한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쉽게 얘기해서 확장할 때도 유리하지만은 고가형성 유지에도 굉장히 유리한 네.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천사물께서 전문가시니까 물어보고 싶은 게 해외에서는 지금 이제 블레이드 서버 네. 이런 것이 상당히 시장 점유율도 네.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그거에 비하면 블레이드 서버 시장이 아직 만개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해외에 비해서. 그렇죠. 여기 아주 어떻게 낮은 편인데 그 이유가 제가 저번에 신문에 보니까 우리나라의 어떤 IDC 데이터 센터의 인프라가 아직 그것을 뒷받침을 못해서 그렇다는 기사를 봤거든요. 네. 그런 경우에 이제 이런 것들을 방안이 그러면 이제 그럴 경우 어떤 그런 것들을 블레이드 서버를 수용하려면은 좋은 건데 제대로 수용 못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죠. 그러면 그것을 개선을 해 나갈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사회자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이제 블레이드 서버를 도입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들을 저희가 이제 해결해야 되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갖고 있는 현재 지금 데이터 센터에서 물리적인,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쿨링이나 전기 이런 공급이 원활치 못한 게 사실입니다. 국내에 갖고 있는 이제 그게 이제 소형이 됐던 중형이 됐던 대형 데이터 센터가 사실은 그동안은 어떤 평당 어떤 평균치로 계산해 가지고 물리적인 UPS나 쿨링 장비가 저희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버추얼라이제이션이나 IT 효율화에 따라서 렉당 밀도가 높아지는 어떤 IT 자원이 들어갔을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전기나 쿨링을 지원할 수 있는 게 상당히 어렵게 돼 있죠. 그렇지만 앞으로 이제 IT의 발달은 어떤 이 기반 설비 문제점 때문에 그게 중단될 수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결국은 저희 나라에서도 급속히 고밀도 서버나 버추얼라이제이션 해가지고 어떤 하이 덴시티 서버들이 들어갈 때 즉각적으로 이제 그런 전원 공급이나 쿨링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점은 제가 오늘 말씀드린 어떤 렉 단위의 어떤 파워 UPS나 그 다음에 이제 렉 단위의 쿨링 장비들이 우리가 이제 IT 효율화 어떤 가상화 가는데 많은 해결을 기반 설비 측면에서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네. 자, 그럼 여기서 좀 구체적으로 여기 공기 분배 장치와 공기 제거 장치가 이게 어떤 식으로 이제 작동을 하는 건가요? 이거 한번 그림 갖고 약간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거는 사실은 이제 보조 장치입니다. 네. 현재 우리가 이제 기존에 이제 사용자분들이 쓰고 있는 전통적인 항온항습기라고 그러죠. 네네. 주로 이제 벽 쪽에 붙어가지고 바람을 밑으로 불어줘서 찬바람을 렉 위에까지 보내주는데 현재 우리가 이제 과거하고 틀리게 렉에 많은 서버들이 꼽혀 있고 거리 제한이 있기 때문에 항온항습기가 밑에서 불어주는 찬바람이 그 서버 윗단까지 렉 윗단 상단에 1.5m에서 2m까지 바람을 잘 못 불어주거든요. 결국은 이런 지금 공기 분배 장치 ADU라고 약자로 써 있는데 에어 디스트리뷰션 유니트입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찬바람을 렉 상단까지 강제적으로 바람을 올려주는 이제 장치고요.
그 옆에 있는 공기 제거 장치. 네. 결국 이제 뜨거운 열을 제거해주는 장치죠. 네네. 그래서, 결국 이제 쿨링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뜨거운 열을 서버 D에서는 많은 그 뜨거운 열이 고온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강제적으로 열을 외부로 저희가 그 고온을 서버에서 발생된 열을 빼준다면은 기존에 갖고 있는 항온항습기 인프라를 인프라를 굉장히 효율적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ARU 같은 거 우리가 좀 비유하면 그렇지만 갈비집에서 네네. 연기 쭉쭉 뽑아내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거 생각하면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네. 예. 자, 이건 어떻게 보면 이제 하이브리드형이네요. 예, 기존 맞습니다. 인프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예. 거고, 그렇지 않고 이제 인프라 완전히 다 이제 새로 네. 개선시키는 거는 이제 이 유효장표인가요? 예, 방법은? 맞습니다. 네네.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 일반적으로 저희 그 기반 설비 업계에서 얘기하는 거는 렉당으로 평균 한 3kW, 4kW까지는 저희가 기존의 전통적인 네. 그 항온항습기, 그 다운플로우 방식으로 해결이 될 수 있는데 네. 앞으로 이제 그 사용자분에서 렉의 이제 아주 고밀도 서버 뭐, 한 6kg, 8kg, 심지어는 브레이드 서버 쓸 때는 보통 20kW 정도까지 밀도가 올라갑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전통적인 그런 다운, 언더플로어 방식, 그 하향 토출식 방식 가지고는 안 되기 때문에, 네네. 저희가 그 고밀도 서버를 쓰는 렉의 옆에 바로 그 열 방식 쿨링을 네. 저희가 적용함으로써, 그 아주 효율적인 냉각 그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죠. 네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도 이제 소형 전산실에서 예를 들어서 렉을 30개 가지고 있는 고객분이 한 25개는 저밀도 서버고 네. 구체적으로 렉당 한 3kg, 4kW는 전통적인 항온항습기 가지고 저희가 해결을 쿨링할 수 있고 렉 한 4-5개가 만일 그 고밀도 서버 제가 얘기하는 뭐 10kW 이상일 때는 이런 열방식 쿨링을 같이 아까 그 사회자님께 말씀하신 하이브리드 네네. 방식으로 네. 또 해결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아까 좀 전에 렉 얘기하시잖아요. 네. 예전에 제가 생각하는 렉은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그 TV 사면은 네. 홈나게 네, 인테리어 네, 네. 가구처럼 네. 하는 거를 이제 렉으로 했는데 네, 네. 요즘 렉은 되게 아주 인텔리전트하게 별의별 기능이 다 있는 것 같은데 네, 네. 렉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 좀 해주시죠. 네, 맞습니다. 지금 이제 그 사용자분들도 잘 알고 계시지만은 이제 렉이라는 거는 단순하게 IT 장비만 이제 그 수납하는 가구로 과거에는 생각했는데 이제는 아니라는 거죠. 네. 렉도 하나의 IT실이고 그 렉 안에 들어가 있는 네트워크 장비나 서버 장비들이 효율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쿨링이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렉도 만들어져야 되고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양한 서버 멀티 벤더의 서버들도 어려움 없이 장착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런 서버들의 어떤 관리 다양한 이제 케이블링 같은 접속이 됐을 때 그런 커넥티비티 관리도 렉에서 돼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의 단순한 하드웨어를 수납하는 공간이 아니고 네. 이제는 렉도 하나의 IT실 자그마한 이제 하나의 시스템실이라고 저는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자,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IT를 운영할 때 모니터링하는 것도 되게 중요했습니까? 이제 네. 모니터링 관점에서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네, 그렇죠. 뭐, 이제 우리가 그 모니터링 하면은 단순하게 이제 시스템 매니지먼트나 네트워크 매니지먼트를 얘기하는데, 이제는, 저희가 그 고객분들을 제가 많이 방문하다 보면은 전산실의 어떤 그 물리적인 보안이나, 그 다음에 환경 감시, 이런 네. 모니터링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이제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 주 전산센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분산된 그 소형 전산실의 네. 어떤 그 관리를 위해서는 네. 환경 감시 및 그다음에 그 전산실 내에서 어떤 용량 변경 같은 그런 네. 시스템도 이제는 시스템으로 관리돼야 되는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거는 물리적 보안 및 환경 감시를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일체가 돼가지고, 그 쉽게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말씀드렸는데, 이제 뭐 가면 갈수록 어떤 그 소형 전산실 내에서도 네네. 꼭 소형이 아니더라도 전산실 내부의 그 보안 및 어떤 그런 환경 감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죠? 예. 좀 더 뭐 말씀드린 환경이라는 게 단순하게 온도 습도뿐만이 아니고, 네. 연기, 그 다음에 침입,
뭐 이슬점, 뭐 여러 가지 저희가 그 환경 요소, 결국 IT 자원이 돌아가는데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환경적인 요소는 저희가 다 그 모니터링을 해야 되지 않냐 네. 이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정말 이게 제가 생각했던 90년대 때 UPS하고는 너무나 다르네요. 이건 뭐 UPS라고 할 수가 없겠네요. 지금 예, 말씀하신 그렇죠. 개념을 들어보니까. 네, 네. 자, 우리가 이제 이제 대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본사에 이제 커다란 이제 데이터 센터가 있고, 네. 지역 본부별로 또 분산된 IT실이 많은 회사들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럴 때 네, 거기 네. 관리 같은 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그렇죠. 뭐, 지금 사회자님이 말씀하신 거대로 저희가 이제 그, 모든 많은 회사들이 이제는, 어떤 주 전선 데이터 센터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많은 분산된, 소형 데이터 센터나, 뭐라고 그럴까요? 서버룸, 뭐, 네네. IT, 작은 IT실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어떤 주 전산 센터에서 네. 저희가 그 표준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그 각 지역에 분산된 소형 전산실의 어떤 환경 감시나 보안 감시도 같이 한다는 거는 이제 뭐 당연한 얘기겠죠. 네네. 예, 그런 거를 위해서 또 저희가 통합 원격 관리를 해서 이제 그 장비나 어떤 소프트웨어도 제공되고 있습니다. 네. 예.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이제 되게 이런 좋은 이제 기능들과 이제 어떤 그 피치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 인력도 딸리고, 네. 여러 가지가 이제 부족한 게 많지 않습니까? 네, 비즈니스가? 그렇죠. 그래서 네, 이런 네. 것들을, 이런 것들을 어떤 구매라든지 도입을 하려고 하더라도 엄두가 안 날 경우가 많거든요. 네, 나중에 트러블 슈팅도 그렇죠. 생각하고. 네.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이제 어떤 APC 코리아 같은 데서는 어떤 이제 이런 것들을 좀 뭐 컨설팅이라 할까? 네. 어떤 그런 체계적인 어떤 그 지원 방법 같은 게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중소형 전산실을 사용하고 있는 그 고객분들을 많이 만나보고 얘기를 네. 들은 결과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우리가 이제 소형 전산실을 운영하시는 분들은 어떤 그분들이 어떤 전문화된 네. 어떤 그 인원을 사실 확보하기도 어렵고 또 이제 이런 비록 이제 다 많은 사람들 자문을 받을 수 있지만은 이 요소 하나 요소가 굉장히 아주 좀 고도의 또 그렇죠. 지식을 크리티컬하죠. 아주 크리티컬하기 때문에 지식을 또 동반해야 되고 또 많은 그런 부분들을 좀 검증하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분들이 소형 전산실을 운영하는 분들이 하는 얘기가 공통적으로 뭐 새로운 전산실을 이전한다든가 확장한다든가 변경할 때 이런 어떤 크리티컬한 파워 쪽, 쿨링 네. 쪽, 매니지먼트 이런 부분들을 좀 제대로 진단해주고. 예, 진단해주고 또 그런 거를 좀 검증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 툴로 보여주면서 얘기하고 그다음에 그런 부분들을 또 제대로 구축해주고 또 가장 중요한 거는 이분들이 구축하고 나서 어떤 좀 문제점이 생겼을 때 즉각적으로 그런 거를 리커버리 대응을 해주고 또 그게 왜 그런 문제점이 나타났는지 그걸 확실하게 좀 얘기해주고 그런 대응 방안을까지 또 자문해 주는 거를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 APC 코리아는 지금 사회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데이터 센터의 기반 설비에 대한 크리티컬한 어떤 파워, 네. 그게 이제 UPS, 배터리, 분전반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쿨링 쪽, 그 다음에 이제 환경 감시 및 그런 어떤 매니지먼트 솔루션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고객분들한테 총체적으로 자문해주고 설계해주고 구축까지 이제 해주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저희 게스트로 나오셨고, 또 지금 현재 근무하신다가 APC 코리아고, 근데 APC 코리아만의 먼저 APC 코리아라는 데를 모르는데, APC라는 데 모르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아요. 네. 먼저 APC라는 데가 어떤 회사인지, 네. 회사 소개 좀 잠깐 해주시겠습니까? 네, 사실 뭐 APC 하면은 많은 분들이 그냥 단순하게 UPS를 이제 공급하는 회사를 알고 있는데 사실은 뭐 APC는 우리가 데이터 센터에서 IT 자원, 하드웨어가 잘 쓸 수 있게, 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비즈니스 연속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하는 어떤 크리티컬이라는 제가 용어 쓰는데, 크리티컬 파워 부분, 네. 그 다음에 크리티컬 쿨링, 그 다음에 이제 매니지먼트를 저희가 통합해가지고 고객분들한테, 자문을 해주고, 또 저희가 이제 제품, 솔루션을 공급해주는 회사입니다. 네네. 이게 한 몇 년 된 회사입니까?
한 26년 됐죠. 예. 26년 된 회사인데, 현재 뭐 전 세계적으로 이제 APC의 어떤 그 제품은, 월드와이드로 뭐 여러 그 다양한 매체에서도, 조사에서도, 저희가 가장 높은 시장 점유율과, 그 다음에 고객분들의 어떤 가장 그 만족도가 높은 회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자, 아까 뭐 여러 가지 컨설팅도 하신다고 하셨는데, 네네. 한번 그런 이제 전체 프로젝트가, 턴키로 해서 어떻게 구축이 되는지, 네네. 전체 한번 예, 과정을 한번 설명해 주셨습니까? 예, 네. 예. 그렇죠. 뭐, 일단은 저희가 설계 단계에, 고객이 어떤 뭐 새로운 전산실을 확보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기존 전산실에서 좀 더 확장을 한다든가, 네. 그 다음에 이제 변경을 하고 보완을 할 때, 먼저 이제 저희가 그 사용자분, 고객분의 전산실을 저희가 방문을 해가지고, 고객의 요구사항을 저희가 좀 들어보고, 그 다음에 현재 전산실에서, 투비 모델, 새로운 전산실로 갔을 때 어떻게 이제 저희가 방향 제시를 고객의 기본 IT 요구사항에 맞게 근간으로 해가지고 저희가, 표준화된 툴에 의해서 네. 고객분들한테 그 실시간으로 검증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디자인을 해드리고, 거기에 맞게 저희가 이제 그 크리티컬한 전원 부분이나 냉각 부분, 그 다음에 랙 매니지먼트, 그 다음에 이제 APC가 제공되지 않는 일반 그런 어떤 뭐 이중마루나 소화 설비, 네. 보안 시스템, 인테리어, 이런 공사성 있는 것까지 저희가 턴키로 고객분들한테 구축한 후에도 유지 관리에 저희가 이제 어떤 그 파트너십이라는 그런 네. 이제 저희가 그 생각을 가지고 고객분들한테 이제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아까 우리가 소형 서버룸 있지 않습니까? 네. 소형 서버룸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고, 이제 질문 받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뭐, 지금까지 제가 이제 이제 소형 데이터 센터를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지금 그림에 볼 수 있는 것처럼, 사실은 이제 소형 서버룸도 하나의 저는 이제 데이터 센터로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IT실인데, 상당히 많은 기업들이 이제 전국적으로, 많은 조그만 IT실을 갖고 있는데, 이제 가면 갈수록 저희가 주전산 센터 못지않게, 네. 소형 어떤 IT실 서버룸의 가용성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네네. 그럼 그 가용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물리적인, 지금 그림에 보이다시피 어떤 랙이나 UPS, 그 다음에, 전원 장치, 네. 그 다음에 이제 냉각 장치, 네. 그 다음에 물리적 보안이나 환경 감시, 이런 통합 관리 같은 것들을 뭔가 좀 표준화되고, 그 다음에 사용자분의 서버룸에 맞게, 작은 IT실에 맞게 계획 단계부터 좀 구체적으로 표준화하고, 네. 그 다음에 구축돼야 되지 않느냐, 이제 저희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그림을 보니까요. 네네. 예전에 제가 생각했던 전산실이 아니라, 네. 어떻게 보면 이게 되게 여러 가지 분야의 복잡한 장비들이 다 모여 있는 있어야 네, 되고, 연결돼야 맞습니다. 되고, 이것이 네. 또 한 5, 6년간 네.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이것을 전체를 잘 설계하고, 설계당에서도 전문적으로 하면서 전체를 메인테인 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파트너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부터 질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그 질문 아까부터 하신 분 계시는데, 먼저 질문하신 분도 먼저 저희가 받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질문하신 분은 저희가 아까 보여드린, 백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질문 반 동안에 저희가 설문 좀 하니까요. 설문도 해주시면 설문 하신 분 중에서 저희가 경품 보내드리고, 또 설문에 응대해주신 여러분들의 의견을 보다 더 좋은 방송을 하는데 저희가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모비님 먼저 질문하셨는데요. 기존 전산실을 이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요? 무중단으로. 네. 예, 저는 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기존의 전산실을 이전하지 않고 효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네. 물론 이제 전산실 규모나 네. 규모에 따라서 틀리겠지만은, 네. 무중단, 그거는 이제 전산실의 상명 공간과, 네. 그 다음에 새로운, 네.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는 공간, 네. 그 다음에 좀, 굉장히 많은 긴 시간이 필요하겠죠. 네네. 왜냐하면은, 저희가 서버에 어떤 무중단으로 어떤 파워 쪽이나, 네. 쿨링 쪽에
무중단 없이 공급을 하려면은 상당히 어려움은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저희가 잘 계획을 하면은 글쎄 이제 고객의 어떤 지금 IT 사용하고 있는 네, 그쵸. 그 실의 어떤 정확한 조사를 해봐야겠지만은 알겠습니다. 자, 이모비님 저희 스태프한테 이메일하고 주소 보내시면 저희가 그 백팩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그다음에 조용성님 자동화 툴을 이용하여 설계 시 IDC에서 자원 절감 요소를 추출할 수 있는지요? 현재 대비. 현재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툴이 두 가지입니다. 아까 네. 그 자동화 툴을 이용해가지고, 네. 사용자분이 그 IT를 네. 현재 어떻게 쓰겠다는 그 플랜을 네. 여러 가지 그 알터네이션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검증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좀 더 정확하게 저희가 그 사용자분의 롱텀 플랜의 어떤 그 데이터 센터 마스터 플랜을 할 수 있다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조금 아까 말씀드리는 자원의 절감 요소는 저희가 또 다른 Capacity and Change Management라는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네. 예, 그거를 이용하면은 IT 하드웨어 자원뿐만이 아니고 그다음에 IT 하드 자원에 들어가는 전기와 전기들을 어떻게 쉐어링해서 쓸 수 있나 그런 어떤 그 새로운 또 툴이 있습니다. 네. 그런 어떤 Change and Capacity Management라는 툴을 쓰면은 데이터 센터 내부에 있는 IT 하드웨어뿐만이 아니고 거기에 IT 하드웨어 공급되어 있는 어떤 쿨링이나 전원 장치의 어떤 효과적인 사용을 할 수 있어서 당연히 뭐 절감 요소가 저는 충분히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조영성 님도 저희 스태프한테 이메일 주소 보내시면 저희가 백팩 보내드릴게요. 네. 잘 쓰십시오. 네. 장희철 님, 제한된 예산으로 보다 나은 효율의 데이터 센터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에 이미 구축된 데이터 센터의 경우 오늘 설명하신 다양한 장비 기술을 도입하기 위해 어떤 전략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러니까 오늘 이제 설명하시는 것이 없는 데 같습니다. 네. 저 질문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말씀드리는 거는 전통적인 어떤 그 방식하고는 완전히 좀 틀린 겁니다. 네. 예, 전통적인 방식하고는 틀린 거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좀 미래지향적이라고 할까요? 네. 우리가 그 IT 하드웨어나 자원은 보통 요즘 서버들이 한 3년 단위로 변경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IT 자원이 변동됐을 때 제가 오늘 말씀드린 어떤 기반 설비를 즉각적으로 네네. 지원할 수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효율적으로 재배치할 수 있는 건데 네. 그런 부분들은 직접 APC에 저한테 한번 좀 문의를 해주시면 네. 저희가 현장 고객분을 직접 방문해가지고 알겠습니다. 그런 뭐 자, 상무님, 솔루션을 지금 말 나오신 게 상무님 그 이메일 주소 한번 알려주시면. 예. 네. 제 이메일 주소는 네. jchun chun 예, at하고 네. apcc.com입니다. 아주 쉽네요. 네, 네. 네. jchun 네. 천재홍이니까 네. jchun@apcc.com. 네, 맞습니다. 이때 여러분들 메일 보내실 때 그 방송 들은 분이라면 더 친절하게 답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죠? 네, 네네. 그러면. 자, 구면이니까요, 방송도. 네네. 네. 자, 그 다음에 그, 김감용님 질문하셨는데요. 이분 질문 두 개 하셨는데요. 예전에 해외 기사를 보니, 친환경적인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기 위한 방법으로 주변 기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더군요. 예를 들어, 추운 지역의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여 외부 기온을 쿨링에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APC에서는 이러한 친환경적인 기술에 대해, 보유하고 있는 기술적 사항들이 있으신지요? 이게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예. 저희 그 APC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은 저희가 그 다양한 어떤 데이터 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나 방법론, 네. 그 다음에 이제 크리티컬 파워 쿨링 매니지먼트의 화이트 페이퍼가 다 돼 있습니다. 네네. 지금 지금 우리 고객분이 질문하신 것들도 네. 저희 그 화이트 페이퍼에 저런 부분이 이제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저는 이제 뭐 우리 리전 한국에 보면은 저런 환경이 저희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저희 어떤 그런 그 화이트 페이퍼를 제가
좀 제대로 검토해보진 않았지만은, 예, 저런 아주 다양한 저희가 흔히 말하는 데이터 친환경적이고, 그 다음에 그 에너지 에피션티한 데이터 센터에 대한 많은 자료들이 네. APC 홈페이지에 오시면은 여러분들이 직접 그거를 확인하고 또 자료를 다운받아서 저희가 읽어볼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라면 따따따.apc.com으로 가면 됩니다. 예, 예. 네, apc.com으로 들어가면. 자, 김감독님도 질문하셨는데요. 전산실 관리에 있어서 화재 또는 홍수와 같은 유사시와 관련해요. 디자인 및 구축에 고려해야 될 사항들은 어떤 것이 있나요? 요즘 비가 많이 오니 걱정인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예, 제가 참고로 전 직장에 있을 때 데이터 센터를 디자인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한 십몇 년 동안 데이터 센터를, 많은 그 외국의 컨설턴트하고 이랬는데, 기본적으로 사실은, 데이터 센터는 기반 설비 유틸리티실도 사실은 지하에 두는 거는,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그 미국이나 유럽의 많은 그 데이터 센터 그 컨설턴트가 얘기하는 게, 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유틸리티실, 전기실이나 네. 그 다음에 이제 기계실, 네. 방제 같은 거는 사실은 지하보다는 네. 그러니까 지하에는 핵심 기반 설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그거를 오히려 지상층으로 위로 올리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국내에 많은 데이터 센터의 어떤 그런 유틸리티실들이 지하에 많이 있죠. 그래서 네. 이제 그 얘기는 지금 지금 고객분이 말씀하신 대로 그 전산실의 IT 장비만큼 중요한 게 저희가 그 데이터 센터에서 유틸리티실이거든요. 그렇죠. 그런 기반 설비가 사실 지하에 있다면은 아까 말씀하신 홍수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쨌든 그런 취약점을 갖고 있겠죠. 네네. 그 다음에 또 물리적인 보안에 대해서도 상당히 고려를 많이 해야 됩니다. 네. 자, 김감용 님도 저희 스태프한테, 이메일하고 주소 보내시면 저희가, 백팩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서송용 님, 앞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네트워크 컴퓨팅 등의 추세에서 APC의 전략은 어떠신지요? 장기적으로 소형 서버룸은 적어지지 않을까요? 예, 저거에 대해서는 제가 뭐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오늘 여러분들한테 그 아까 얘기한 그 렉 5개에서 한 30개, 40개 제가 그거를 이제 스몰 데이터 센터, 소형 전산실이라고 언급을 했는데 네. 장기적으로 보면은 제가 생각할 때는 대형 센터가 오히려 네. 버추얼라이제이션이나 IT 효율화를 위해서 상면은 오히려 줄어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뭐 길게는 드리지는 못하지만은 네. 아까 제가 말하는 게 이제 데이터 센터의 상면 계획은 존 단위로 이루어질 거라고 얘기합니다. 존 결국 단위. 예.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소형 데이터 센터도 뭐 2개의 존이나 아니면 4개의 존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만은 중대형 센터도 앞으로는 이제 어떤 그런 새로운 네. 크라우딩 컴퓨팅, 버추얼라이제이션 여러 가지 그런 걸로 해서 어떤 그 렉의 어떤 존 단위로, 그게 렉이 뭐 20개 단위로 된다든가, 30개 단위를 된가, 그런 식으로 존으로 해가지고 공간적으로도 수평적으로도 앞으로 이렇게 늘어나고, 그 다음에 또 수직적으로도 네. 그 파워 용량이나 쿨링 같은 경우도 그 존 단위로 이제 모든 게 해결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예측하고 있고,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IBM이나 HP, 썬마이크로 같은 데에서도 월드와이드로 데이터 센터의 어떤 그런, 말할 때는 항상 모듈, 네. 존 디자인 어프로치를 하고 있죠.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서른송님께서요, 아까 표준화 말씀하셨는데, 표준화의 근거는 어디에서 기인한 건가요? 현재 모든 업계가 표준화를 기준으로 구축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요? 그렇게 질문하셨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네.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아까 말씀드린 IT 인프라나 하드웨어는 네. 상당히 많은 표준화가 돼 있는데 사실은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그 어떤 기반 설비의 그 파워 쪽이나 쿨링 쪽은 사실은 근본적인 표준화가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과거 우리가 이제 60년 이후로 4, 50년 동안에 IT는 엄청난 발전을 했는데 사실은 그 데이터 센터의 그 IT 자원을 잘 쓸 수 있게 돌아가는 기반 설비는 IT가 발전하는 만큼 사실은 발전이 잘 안 됐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APC가 한 6년 전에 그런 이제 세계의 그 모든 데이터 센터를 저희가 조사하고 나온 결과 우리가 말하는 크리티컬 파워 쪽, 네. 그게 이제 UPS 쪽하고 이제 분전반 쪽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크리티컬 쿨링, 네. 그래서 이제 IT 자원의
자원에서 발생되는 열을 효과적으로 냉각시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표준화를 했고, 이 표준화를 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자동화 툴 디자인도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모듈이라는 개념을 저희가 항온항습기도 모듈, UPS도 모듈을 저희가 이제 넣게 된 거고, 이 모듈 단위가 결국은 이제 렉 단위로 해가지고 저희가 그 데이터 센터에 서버 렉하고 같이 이제 공급되는 거죠. 네. 자, 아까 그 회사가 한 26년 되셨다고 했잖아요. 네네. 네. 근데 지금 사실 이런 쪽에 모듈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앞서 나간 개념인데. 네네. 그런 개념들이 창업 때부터 이런 개념들을 한 건가? 언제부터 이런 개념들이 적용된 겁니까? 처음에는 이런 개념이 아니었고요. 네. 그 APC가 맨 처음에 할 때는 사실은 이제 그 어떤 그 대학에서 네. 그다음에 이제 분산된 어떤 컴퓨터를 사용하는데 UPS 그 무정전 전원 장치에다가 네트워크라는 거를 하면서 이 회사가 이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제 무정전 전원만 공급하는 게 아니고 네트워킹 그다음에 그걸 관리하는 소프트웨어를 하면서 성장을 하면서 2000년도 초반부터 이제 데이터 센터의 어떤 그런 표준화, 네. 기반 설비 표준화에 대해서 이제 조사를 하고 연구를 해가지고 이제 제품이 개발돼서 나온 거죠. 알겠습니다. 자, 홍현철님, 순행식 쿨링의 향후 전망은 어떨까요? 우리가 지금 말하는 거는 IT의 작년부터 얘기했는데 그린 아닙니까? 네. 예, 그린이라는 거는 결국은 이제 그 IT 여러 분야에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건데 운영적인 측면에서도 저희가 그 에너지를 세이빙 해야 되고 그런데 네. 사실 이제 그린 하면은 결국 저희가 CO2죠. 저탄소인데 순행식 우리가 이제 워터 쿨링 결국은 물로서 저희가 그 열을 냉각하는 게 가장 효율이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여러 가지 이제 그 현재 그린 데이터 센터에서 나오는 여러 회사들 IT 벤다나 그다음에 이제 이런 기반 설비를 공급해 주는 이제 그 월드와이드 이제 그 회사들을 보면은 이제는 그 물로 냉각하는 거는 이제 대세입니다. 결국은 네. 어떻게 보면 제품의 이제 고효율성을 이제 유지하는 거죠. 그 네. 제품의 고효율성이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전기비를 네. 가장 저렴하게 절감할 수 있는 하나의 이제 중요한 기본 팩터이기 때문에 우리가 물로서 그 열을 냉각한다는 거는 그 전망은 굉장히 저는 이제 밝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그 홍현철님, 저희 스태프한테 이메일 주소 보내시면 저희가 100백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이승준님, 온도, 습도 등을 실시간 측정할 수 있는 센싱 솔루션이 구축되어 있는지요? 네, 있습니다. 네. 이거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네네. 우리가 지금 고객분들이나 사용자분들의 전산실 내에 네. 환경 감시라고 하면은 사실은 렉 단위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네. 어떤 그런 특정 지역에 평균 예를 들어서 30평 하면은 중간중간에 센서를 달아가지고 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저는 굉장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우리가 그 시스템 다운이라는 거는 전산실 전체가 다운되는 게 아니고, 이제 렉의 어떤 서버만 시스템이 문제가 돼도 전체 시스템의 어떤 가용성에 그 영향을 미치게 되거든요. 네네. 그 얘기는 뭐냐면은 렉 단위로 우리가 환경 요소도 이제 관리가 된다는 거죠. 단순하게 렉 단위의 온도뿐만이 아니고 풍량, 심지어는 이술점, 심지어는 그 파워, 렉에서 수용할 수 있는 전기 용량도 렉 단위로 이제는 저희가 모니터링 되고 관리되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로 당연히 실시간으로 저희가 환경 감시를 하고 있죠. 네. 네. 자, 이승준 님도 저희 스태프한테 메일하고 주소 보내시면 저희가 100팩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금 게스트님 지금 질문들이 되게 많아가지고요. 네네. 답변을 좀 이제 빨리빨리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네. 엄규님, 현재 센터에 대한 진단을 받고 싶습니다. 이런 서비스도 엄규님께서요, 소형 데이터 센터를 보유한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센터를 보유할지, 아니면 현 추세인 UC 클라우드 컴퓨팅 제공업체를 이용할지, 어떤 기준에서 결정을 내려야 할까요?
뭐 이런 쪽에 대한 진단을 네. 받고 싶다고 하셨는데. 뭐, 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사실은 좀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죠. 네. 그거는 이제 그 사용자, 그 고객분에서 어떤 TCO적인 측면을 고려해가지고, 현재 그 자사, 그 전산실을 네. 쓰고 있는데 들어가는 이제 인원이나, 그 다음에 구축 운영비, 이런 네. 거를 고려해서, 그런 것도 결정되지. 제가 그거를 뭘 어떻게 하는 게 네. 좋다는 거는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윤성유님, 현재 7평 정도 되는 일반 전산실인데, 항온항습기 설치는 안 되어 있고, 서버실에 에어컨만 설치했는데 괜찮을까요? 당연히 안 괜찮죠. 네, 네. 예, 제가 이거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네. 보통 소형 전산실에 저희가 그 에어컨을 쓰고 있는데, 네. 에어컨은 24365 환경을 하기 위한 냉각 장치가 아닙니다. 네. 예,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말하는 네. 에어컨은 우리가 그 사람의 어떤 쾌적한 온도를 저희가 제공하기 위한 그 쿨링 장치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그 IT 자원의 열을 냉각하는 거는 한 시간이라도 다운이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 얘기는 그렇죠. 뭐냐면은 네. 1년 365일 24시간 계속 돌아야 되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일반적인 에어컨을 쓴다는 거는 네. 그 에어컨의 용량이 네. 항온항습기보다 용량이 굉장히 커져야 되고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에어컨의 수명이 굉장히 짧아지고 트러블이 에러가 날 수 있는 경우가 되게 많고 네. 또 전기비도 굉장히 많이 듭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우리가 그 IT실에 들어가는 그게 소형 전산실이 됐던 IT 자원의 냉각을 위해서는 반드시 그 24시간 그러니까 24365 환경에 맞는 쿨링 장비를 써야 되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2436이라는 게 24시간 365일이죠? 맞습니다. 예.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갑자기 2436 예, 그러니까 이제 1년에 그 항온항습기가 죽으면 이제 네. 안 되고 네. 계속 저희가 네. 찬바람을 공급해줘야 된다는 네,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전용환님께서요. UPS가 전선실 내에 위치하게 될 경우 네. 배터리의 충방전 시 발생하는 가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일까요? 예, 우리가 그 상면 위에 올라가 있는 모듈형 배터리는 지금 그 전용환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발생되는 가스, 우리가 그 세계적으로 저런 네.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해결이 된 테크놀로지 기술을 썼기 때문에 네. 저런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네. 예. 자, 그 다음에, 설은성님께서는요, 보다 쉽게 APC의 구축 설계 자동화 툴을 사전에 사용자가 AP 사이트를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없는지요? 저 부분은 저희가 이제 두 가지를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저희가 그 사용자분한테 웹사이트에서 그 완전 오픈한 게 있습니다. 그거는 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데이터 센터를 효율이나 그런 거를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데이터 센터를 구축했을 때 구축 예산, 가상화했을 때 어떻게 자원이 세이브되고 네. 그다음에 전기 에너지가 세이브되는 거는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APC 홈페이지 가면은 네. 그런 트레이드 오프라는 툴이 있습니다. 네네. 트레이드 툴을 이용해 가지고 그거를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의 고객의 데이터 센터를 설계하기 자동화 툴은 사실은 저희 그 APC의 엔지니어나 영업의 하나의 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그 제공해드리기는 어렵고 또 그거를 또 쓰기 위해서는 상당한 어떤 교육이 트레이닝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의 APC 홈페이지에 가면은 트레이드 오프라는 그런 그 템플레이트에 가시면은 네. 많은 부분들이 여러분의 데이터 센터의 효율이랄까 그걸 진단할 수 있는 그 툴을 이용하시고 구체적으로 어떤 데이터 센터 디자인에 대한 거는 저희 APC를 통해 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 자, 그 다음에, 일전에 단일 UPS로 구성되어 있다가 UPS 자체 이상으로 바이패스 되지 않아 몇 시간 동안 운영을 중단했습니다. 이에 맞는 솔루션이 있는지요? 네, 있습니다. 그리고 꼭 저기 APC UPS만이 아니더라도 기본적으로 UPS는 UPS 자체 문제가 있을 때 네. 바이패스가 돼야 됩니다. 네. 그다음에 그것도 바이패스도 자동으로 되는 바이패스 기능하고 그다음에 수동으로 바이패스 할 수 있는 기능은 기본적인 UPS 기능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박동진님. 최근 이슈가 되는 그린 데이터 센터의 경우에서 보듯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새로이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가장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새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할 때 그 그린 데이터 센터
결국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거는 이제 그 기업의 어떤 좀 목표하고도 좀 연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비즈니스 연속성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은 그 운영비를 절감하는 거를 고려해야 되는 거지. 그런 이제 몇 가지 팩터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린 데이터 센터에 접근하는 거는 IT 향후에 어떻게 쓰는 거하고 연관됩니다. 그게 결국은 뭐냐면은 사용자의 기본 그 요구사항을 잘 정리를 해야 되고 거기에 맞게 디자인을 가용성을 유지하면서 디자인을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마지막으로 그거를 한 번에 저희가 그 기반 설비를 구축하는 게 아니고 IT 자원이 늘어날 때마다 단계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고 가장 또 중요한 게 그 장비의 어떤 고효율 제품을 쓰는 게 또 중요하게 되겠죠. 자, 지금 그 질문들이 계속 쏟아져 나와가지고요. 큰일 났습니다. 게스트님 이제 빨리 이제 4시도 가보셔야 되는데 지금 이제 뭐 괜찮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자, 박동진님, 전기라님, 160 kVA UPS의 경우 풀 로드에서 백업 타임은 어느 정도인가요? 배터리 구성에 따라 다르다면 배터리가 차지하는 공간은 어느 정도인가요? 예를 들어 1시간 백업 경우 2개 렉 공간 소요.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160kV UPS 풀로드일 때 기본적인 저희 배터리 백업 타임은 6분인가 7분 그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는 고객 환경에 따라서 배터리를 뭐 20분으로 한다든가 백업 시간을 그럴 때마다 이제 당연히 차지하는 공간은 좀 늘어나겠죠. 그렇지만은 제가 이제 제가 이제 이쪽 분야에서 오래 근무를 했기 때문인데 과연 UPS라는 게 배터리 백업 시간을 오래 할 필요가 있냐? 그거는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UPS라는 거는 사실은 한국의 그 전원 사정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일반적으로 서버가 죽는 경우는 뭐냐면은, 서버가 전원이 딱 중단됐을 때, 흔히 IT 장비들을 이렇게 보면은 8ms 이하에만 들어가면은 전원은 죽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1000분의 8초 얘기하는 거죠. 물론 이제 IT 벤더 장비마다 틀리겠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8ms 안에 들어가면은 전원은 죽지 않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 순간 정전을 잡아주는 게 UPS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린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제 효율적인 투자를 얘기했을 때 보면은 배터리 백업은 일반적으로 흔히 월드와에서도 10분에서 15분이면은 저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데이터 센터 안에 물론 이제 비상발전기가 있다면은 사실은 저는 10분 이하도 괜찮다고 보는 겁니다. 비상발전기라는 게 이제 뭐냐 하면은 UPS의 어떤 운전은 한전 전원이 어떤 중단됐을 때 UPS에 작동되는 시간은 배터리 연관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은 이제 UPS가 돌면서 한전 전원이 계속 중단될 때는 이제 데이터 센터 안에는 비상 발전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만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전산실에 비상 발전기나 그런 게 없다면은 배터리 백업 시간을 좀 더 길게 할 필요는 있겠죠. 자, 그다음에 박재철님께서는요. 소형 규모의 서버들을 구축하는데 말씀하신 다양한 시설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고가용성을 위한 소형 서버를 구축에 있어서 이런 것들을 할 때는 비용적인 측면에서 과연 이것이 될지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제 사용자분들한테 당연히 저희가 제가 말한 어떤 그런 이제 차별화된 솔루션을 말씀드리고 그 부분을 전통적인 방식하고 설계했을 때 TCO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하는 걸 저희 고객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솔직히 저희가 현실적으로 했을 때 고객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통적인 방식으로 구축하는데 조금 비용이 투자가 그러니까 인베스트가 조금 무리하다면은 저희는 또 거기에 맞게 또 저희가 설계를 해드리고 리코멘드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향후에 워낙 IT 자원이 변동이 많고 또 이전 확장도 많고 그런 거를 이제 고려해 본다면은 저희가 이제 알터네이션을 여러 가지 옵션을 고객분들한테 제시를 해드리죠. 거기에 맞게 고객분들이 선택하시면은 저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엄기호님께서요.
현재 데이터 센터에 대한 진단을 받고 싶습니다. 이런 서비스도 제공하시는지? 네, 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이제 크리티컬 파워 쪽하고 크리티컬 쿨링 쪽, 이런 쪽은 저희가 APC에서 어세스먼트 서비스라고 해가지고 하나의 프로페셔널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고, 아주 그 기본적인 그런 진단이 필요하시면은 어떤 여기 이메일 주소 있으니까 네네, 일단 일로 연락을 좀 해주시기 될 것 바랍니다.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자 김동규님, 기존 전산실에 항온항습기가 차지하는 공간이 상당합니다. APC에서 항온항습기와 관련한 컨설팅도 가능하신지요? 예, 저희가 뭐 항온항습기, 제가 이제 그래서 아까 TCO도 말씀드렸지만 기존의 항온항습기라는 게 이제 좀 문제점이 갖고 있는, 문제점이라기보다도 네. 과거 그 전산실에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메인프레임을 놓고 그다음에 렉당 3kW까지는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입니다. 네. 그렇지만은 이제 갈수록 우리가 그 소형 전산실에서 사용자분이 렉당의 이제 밀도가 높아지는 서버를 쓰고 그러기 때문에 항온항습기 가지고는 좀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네네.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항온항습기는 굉장히 그 공간을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네. 그다음에 그 배관 같은 공사도 굉장히 난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서버에 항온항습기 쿨링에 좀 문제점이 있고 핫스팟에 좀 문제점이 있다면은 우리 회사 연락을 해주시면은 좀 정확한 그런 어떤 요구사항을 가지고 하면은 저희가 한번 알겠습니다. 방문을 해가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질문이 이게 쏟아져 나와가지고 네네. 좀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이모비님, 2개의 전산실을 무인으로 구축할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솔루션이 있는지요? 예, 그렇죠. 아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은, 저희가 이제 크리티컬 파워하고 쿨링만 하는 게 아니고, 네. 매니지먼트 저희가 솔루션하고, 그 다음에 네. 이제 그걸 원격 감시를 했는데, 네. 우리가 그 2개의 무인센터를 한 곳에서 네네. 효과적으로 운영한다는 거는 결국은 이제 IT에서도, 현재 리모트에서 한 곳에서 그거를 무인으로 매니지먼트나,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스템 매니지먼트나 네트워크 매니지먼트, 다양한 IT 기술을 가지고 저희가 네네. 운영을 할 수 있는데, 뭐, 기반 설비도 마찬가지죠. 그 안에 있는 환경 감시나 그런 부분도 한 곳에서, 리모트에 있는 무인 것을 모니터링하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예. 자, 박재인님, UPS의 적정 용량을 산출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서버에 표기된 전원 용량, 평상시 사용량, 전원을 켰을 때 초기 사용량이 다 다른데 하셨는데요. 예, 저거는 제가 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서버에 표기된 전격 전원 용량이 실제로 그 전기를 다 쓰는 용량이 아닙니다. 네. 그 좀 박재인 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럼 일반적으로 저희가 그거를 이제 국내에서도 그렇고 외부에서도 저거를 이제 테스트를 해봤는데 일반적으로 서버에 표기된 전원 용량에 제가 이제 이거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라 말씀드리긴 네. 뭐하는데 네. 보통 한 절반 이하의 사실은 전원을 쓰고 있죠. 네. 예, 그래서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디자인할 때 건물을 건축 설계할 때도 구조에 세이프티 팩터라는 걸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미래의 IT 자원이 늘어나는 까지 생각을 해가지고 저희가 UPS 용량을 이제 산출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IT 서버에 같은 경우는 실제 전원 사용량은 서버의 전격 용량보다 한 50% 고려하면은 큰 무리가 없을 거 보고요. 네. 그 다음에 UPS 용량은 실사용량보다는 그래도 어떤 미래 확장을 고려해가지고 한 20%나 30% 정도는 세이프티 팩터를 두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김동규님. 자, 아울러 자동 소화 설비까지 아우르는 서버룸의 종합적인 컨설팅도 가능하신지 궁금합니다. 예, 저는 현재, 제가 오늘 이제 소형 전산실이라고 얘기했는데, 네. 예, 서버룸에서 소형 전산실은 저희가 APC가 지금 오늘,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희가 이제 APC의 프로덕트를 포함해가지고, 어떤 소방 설비나 이런 걸 네. 토탈 솔루션을 저희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가능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네. 네. 자, 김동규님께서 APC 출발은 UPS 부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 오늘 말씀하신 렉, 냉각, 물리적 보안, 환경 감시와 관련한 기술을 APC에서 직접 보유하고 있는지요? 네. 알겠습니다. 직접 보유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지금 제가 보유하고 있는 걸 확실히 제가 느끼겠는 걸 오늘 여러분들 이렇게 손상무님 이제 답변하신 거 보면 진짜 이게 어디 외우신 것도 아니고 정말 예? 몸에 경험에 쫙 우러나오셔가지고 아주 그냥 진국처럼 좀 나오시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3년을 사회하다 보니까 이게
게스트 나오신 분들 무공이 이제 느껴집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박준현님, 고밀도 서버 환경을 대비한 렉 단위 쿨링과 UPS가 필요함을 느낄 수 있었던 좋은 시간인 것 같습니다. 요즘에 화두가 되고 있는 DC 전원 방식의 데이터 센터에 대한 관심을 가지는데요. DC 전원 방식의 데이터 센터의 경우 기존의 APC 제품과 어떤 호환성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요즘 이제 그 DC 전원 방식이 이제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이제 그 제가 알기로는 세계적으로 이제 그 서버가 이제 그 DC 전원 방식으로 이제 나오지는 않고요. 네. 이제 부분적으로 이제 그런 부분을 한국에서도 실험으로 이제 어떤 모 고객 사이트에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APC 홈페이지에 오면은 DC 전원에 네. 대한 그 UPS, 그게 화이트 페이퍼가 굉장히 잘 지금 올라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한 대로 APC 그 홈페이지에 들어오셔가지고 화이트 페이퍼의 란에 DC 전원에 대한 저희가 그 연구 논문이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은 네. 이제 전 세계적인 추세나 DC 전원 공급에 대한 어떤 그런 뭐 좋은 점과 문제점 그런 게 잘 정리가 돼 있고, 그게 이제 사실 뭐 어떤 표준화된 그런 방식은 아니지만은, 그 APC 홈페이지에서 화이트 페이퍼를 한번 알겠습니다. 보시면은 뭐 정확하게 좀, 네. 궁금하신 걸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재철님, 서버룸에 생각보다 많은 먼지들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먼지를 핸들링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요? 먼지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물리적인 어떤 그런 저희가 전산실에 물리적인 요소를 디자인해가지고 공사해서 근본적으로 그런 어떤 먼지를 제거할 수 있겠죠. 심지어는 그 전산실에 들어가는 출입구 그 전에 장비나 사람들의 어떤 먼지를 또 없애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거는 어떤 물리적인 설계 방법이나 공사를 통해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APC의 그 환경관리 시스템의 넷버츠라는 게 그런 어떤 그 먼지, 어떤 분진, 이런 것도 저희가 그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예. 자, 김종대님, APC가 IT 관리자를 위해서 전산실 및 서버룸을 관리할 수 있는 통합 솔루션을 구축하셨는데, 현재 어느 정도 보급이 되어 있고, 향후 전망은 어떠신지요? 예, 저희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APC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데이터 센터의 내부에 들어가 있는 핵심 기반 설비, UPS 분전반, 그 다음에 쿨링, 열 쿨링, 그 다음에 매니지먼트, 렉, 기타 이제 그 보안 시스템까지 APC 제품을 가지고 고객분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데요. 네. 이제 이런 부분을 저희 제품뿐만이 아니고 네네. 저희가 고객분들한테 엔드-투-엔드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서 네. 저희 제품이 아닌 다른 서비스까지 연동해서 고객분들에게 토탈로 저희가 좀 제공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한 시장은 굉장히 저는 좋다고 봅니다. 네. 예. 이춘영님, 엔터프라이즈 서버, 스토리지 또는 벤더 제품에 따라 통풍이나 열, 방출 방향이 다른데 단순히 데이터 센터 내 위치 배열 변경이 아니라 APC만의 전략이나 관리 방안이 있는지요? 예, APC가 지금 그 데이터 센터에 있는 IT 장비의 어떤 그런 그 쿨링을 저희가 이제 그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솔루션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ADU나 ARU 보조장치뿐만이 아니고 렉 자체를 크로징 해가지고 렉 단위로 냉각하는 방식, 그 다음에 열 단위로 냉각하는 방식, 그 다음에 렉 자체를 완전히 그 밀폐시켜가지고 존 단위로 저희가 이제 학스라고 그러는데, 그런 학스, 이제 그거를 완전히 그냥 밀폐해서 하는 방식, 그 다음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하이브리드 방식,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좀 더 구체적인 거는 저희 APC에 한번 저희 전화를 주시면은 저희가 한번 소개하는 세션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재철님, 서버를 구축 시 해당 건물이 노후되어 부적합할 수도 있을 듯 합니다. 그에 대한 솔루션이 있는지요? 이분은 아까 먼지 얘기도 했고, 있는 데가 좀 먼지도 많고, 좀 건물 노후된 것 같습니다. 네네네. 뭐, 사실은 건물이 노후가 됐다고 그래도 건물 안에 조그만 ITC를 꾸미는 거는, 그거는 뭐 물리적인 방법으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거는 저희가 현장을 방문하고, 그 다음에, 노후된 건물의 IT실 자체도 또 뭐 좀 노후되게 꾸밀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희가 가장 중요한 거는 고가용성을 유지하는 거고, 그 다음에 효율적인 그 전산 실을 확보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뭐 충분히 사전 답사와 그 다음에 이제 설계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겠죠. 네, 콜레지님 질문하셨는데, IDC 운영팀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서버에서 발열 자체가 높은 경우
서버를 올려놓는 선반에 간격을 띄우기보단 항온항습기의 공기 흐름을 렉에서 어떻게 받아들이게끔 조절을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찬 공기를 무조건 보낸다고 해도 뜨거워진 공기의 흐름이 오히려 렉 간의 공기를 덮게 하여 서버의 실제 냉각에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요. 네, 저건 맞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저도 이제 국내에 IDC의 이제 운영 관리자는 분들이, 저한테 연락을 와서 제가 가서 보면은, 기본적으로 현재 우리 IDC에 있는 렉 배치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네. 뭐 쉽게 얘기해서 렉을 전부 다 이제 우리가, 앞쪽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렉의 전면으로만 배치하고 있는데 그거 기본적으로 그게 잘못되어 있습니다. 렉은 기본적으로 전면과 후면을 쉽게 얘기해서 콜드 존과 핫 존을 나눠서 렉이 전면 배치했으면은 그 다음 렉은 후면 배치를 해야 되고 다시 그 다음 렉에는 전면 배치를 하고 후면 배치를 얘기해야 됩니다. 네. 그걸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은 열이라는 거는 쿨링이라는 게 기본적인 거는 그 찬 공기의 흐름과 뜨거운 공기의 흐름을 분리를 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네.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IDC에 설치되어 있는 렉은 전면 배치를 하기 때문에 앞에서 찬 바람이 나오고 뒤에는 뜨거운 바람이 나오는데 또 앞에서는 또 찬 공기를 해주고 그렇기 네. 때문에 공기의 흐름이 찬 공기하고 뜨거운 공기가 혼합되기 때문에 아무리 항온항습기를 배치해가지고 찬 바람을 불어줘도 네. 효과적인 그 냉각이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장비 배치나 그다음에 열이라는 거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거는 상당히 이제 그 설계 단계부터 주의 있게 고려해야 됩니다. 자, 만호님께서 하시는 고층에 전선센터가 있는 저희 회사는 여름이 되면 전선실 온도 때문에 스트레스입니다. 렉에 설치된 서버의 발열을 줄이는 방법 중에 서버끼리의 이격 문제를 고민하고 있는데 과연 서버끼리의 이격은 없애는 게 맞는 방법인지요? 아니면 인류 정도 띄우는 게 좋은 건가요? 딱 붙이게 맞는 방법인지, 딱 붙이는 게 맞는 방법인지, 몇 유 정도 띄우고 블랭크로 앞을 막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비워두는 게 좋은 건지, 어디를 봐도 가이드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 굉장히 좀 현실적인 질문인데요. 네. 저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브레이드 서버, 원유 서버가 아니고요. 브레이드 서버에도 그거를 쿨링의 어떤 그 효율적인 쿨링을 할 수 있는 냉각 장비는 이미 우리가 제품 자체가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거를 실제로 디자인 툴을 이용해 가지고 해결 방안도 가능한 거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IT 자원이 현재 나와 있는 IT 서버가 아무리 그 고밀도 서버들에도 많은 열을 낸다 그래도 현재 우리가 갖고 있는 쿨링 솔루션으로는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현재 사용자 질문하신 분의 쿨링이 잘못 장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저런 문제가 있는 거고요. 혹시 그 효율을 기존에서 많이 좀 높일 수 있다는 거는 브랭킹 판넬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렉에서 비어도 있는 그 빈 공간은 브랭킹 판넬을 막으면은 그 효율을 좀 더 올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렉 단위의 열 방식 쿨링은 어떤 IT 서버를 하더라도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블루 재킷님, 질문인데요. 밀집도가 높은 블레이드 서버의 발열을 낮춰주기 위해 동원되는 쿨링 시스템은 여타의 주변 장치에서 절약된 전력을 모두 여기에서 소비하는 듯한 인상을 받습니다. 장비 가동 중단의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장치이지만 소비 전력 절약과 안정된 쿨링,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절충 하나 없을까요? 그래서 IT 벤더, 하드웨어 벤더들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죠. 네. 그 열을 쉽게 얘기해서 발열을 가능한 한 줄이려고 뭐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또 최근에 또 그린하고 관계해가지고 IT 벤더에서도 하이 덴시티 서버에 대해 들어가는 이제 전기 에너지를 줄이려는 노력을 많이 있고 네. 그 얘기는 이제 제가 이제 결국은 이제 그 전통적인 항온항습기 방식보다는 현재 쓰고 있는 고밀도 서버에 저희가 CFD를 이용한 저희가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효과적인 항온항습기, 그러니까 쿨링 디자인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효율을 높인다는 거는
현재 갖고 있는 여러분들의 냉각 장치는 쉐어링 개념이 아닙니다. 네. 쉐어링 개념이 아니고 그냥 평균값으로 해서 전산실의 그 열을 평균값으로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특정 부위의 고밀도 서버나 브레이드 서버에 있을 때 그게 효과적으로 쿨링이 될 수가 없죠. 네네. 자, 그 다음에 그 김종래님 질문하셨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 IT 장비들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관리를 할 때 비용도 중요하지만 관리자들의 건강에 대한 부분도 고려해야 될 것 같은데 APC는 어떤가요? 네, 저희가 그 APC의 그 제품은 뭐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APC는 그 글로벌 컴퍼니고 월드와이드로 저희가 이제 그린뿐만이 아니고 저 미국이나 유럽에서 세이프티 팩터에 맞게 저희가 그 안정성, 사람의 인체 영향을 미치지 않는 네. 그런 것들을 다 그 통과한 제품인 걸로 제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네. 예, 예. 자, 오늘 오늘 상무님께서 게스트분께서 오늘 방송하시기 전에 저한테 신신당부하셨습니다. 4시에는 꼭 가셔야 된다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워낙 뜨겁게 참여하시고 질문하시다 보니까 상무님께서 푸시다 보니까 좀 아주 또 그 약속을 좀 늦추시더라도 아주 성실껏 여러분께 답변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그 상무님 한 말씀 하시고 마치는 걸로 하고요. 여러분들은 그 오늘 좋은 그 경험과 지식을 여러분께 공유해 주신 APC의 천재홍 상무님께 여러분 박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박수 치는 거 네, 아니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네. 박수 치는 거 보이시죠? 예, 예. 아유, 뭐, 감사합니다. 네네네.